안녕하세요. 검진왕 채널 손병훈. 윤우영입니다. 식사 후에 많이 졸리면 당뇨병이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항상 졸린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졸린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급격하게 당이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원인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그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이 근육으로 이동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게 되거나 인슐린 수용체가 결합하지 않아서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1형 당뇨, 2형 당뇨, 임신성 당뇨병이 있습니다.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 2% 정도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당뇨병입니다. 주로 소아나 젊은 사람들에서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2형 당뇨병에 속하게 됩니다. 비만형, 비비만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대부분은 비비만형에 속하게 되고 암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부모가 당뇨였을 경우 자식이 당뇨일 확률이 한 30% 정도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당이나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서 칼로리가 과다하게 된다든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내장 지방이 많아집니다. 내장 지방에서 생기는 염증성 물질들이 인슐린이 일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게 됩니다.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러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액에는 당이 높지만 조직에서는 당을 못 쓰고 계속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당뇨병이 생기게 됩니다. 당이 계속 높게 유지될 때는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당뇨병의 3배 증상을 얘기하면 가갈, 다뇨, 다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과할 경우에는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당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수분을 흡수해서 같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소변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입마름이 생기고 탈수가 생겨서 많이 물을 마시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섭취한 음식물이 저장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배고픔을 더 많이 느껴서 환자분들은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후 졸림과 당뇨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우선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갑자기 음식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갑자기 오르게 됩니다. 췌장에서는 높은 혈당을 인지해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되고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흔히 당 떨어졌다는 증상처럼 피곤함이라든가 식은땀이 난다던가 그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쭤보셨던 후에 갑자기 졸리면 당뇨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당뇨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크게는 경구제와 인슐린 주사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경구제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서 인슐린을 몸에서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거나 혹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바르게 혹은 더 분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인슐린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인슐린 자체를 주입을 해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형 당뇨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해야 되고 2형 당뇨도 경구약으로는 치료가 부족하다 그러면 인슐린 주사 치료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뇨 환자들은 어떤 식이요법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식이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G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치를 0에서부터 100까지 나눠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수치를 나눈 건데 이 GI 지수가 가능하면 낮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빵, 과자, 흰색 밀가루, 백미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잡곡, 옥수수, 고구마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로 드시는 것을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채소, 그다음에는 단백질류, 마지막에 탄수화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로 음료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뇨랑 연관이 있나요? 실제로 이런 제로 음료들이 혈당 자체는 높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어떤 항목들이 뇌에 자극을 해서 인슐린이 나오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과 당뇨는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주게 되고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게 된다면 포도당이 근육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가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을 할까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코티졸은 인슐린과 반대로 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된다면 높은 당을 유지하면서 당뇨의 유병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피 검사나 소변 검사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하셔서 조그마한 이상 소견이 있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당뇨를 꼭 진단하고 미리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